양배추가 위장 건강과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저기서는 몸에 좋다고 하고 또 여기서는 안 좋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그래서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 양배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먹으면 몸에 약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는 가급적 양배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성분이 갑상선의 회복을 방해하거나 심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 혈액 내에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갑상선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은 영유아기 때부터 정상적인 신체 성장에 필수적이고 인체의 대사 과정을 촉진하여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요오드 결핍이 있는 사람이 많은 양의 양배추를 먹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부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화합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고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이런 분들은 양배추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타깝게도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피가 응고되어 혈액의 점도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U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한데 그중 하나가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지혈작용을 돕는 비타민 K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궁금하실 수 있죠? 평소 조금만 피곤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눈에 실핏줄도 잘 터지고 멍도 잘 드는 편이고 가끔 소변에서 혈뇨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평상시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를 먹으면 아주 좋지만, 반대로 몸에 혈전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이 생겼던 사람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억제하는 양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으로 혈액의 점도를 세심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과잉 섭취했을 때 우리 모두 알게 된 대로 혈전을 용해하는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하면 심혈관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흔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인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장에서 쉽게 분해가 되고 발효가 잘 일어나는 식품입니다. 양배추에는 대장에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아니 그럼 몸에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테지만, 여기서 우리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이런 경우 장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배추를 먹고 대장에서 발효가 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장이 약한 상태에서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거나 장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가스가 차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장 트러블이 잦은 분들은 양배추 섭취 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 체크해 보시고, 만약 그런 증상이 발생한다면 양배추 먹는 것을 피하거나 먹는 양을 많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먹어라, 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양배추가 몸에 안 좋은, 꼭 피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으니 반대로 몸에 좋은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건강에 진지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 정보를 습득하고 늦기 전에 건강을 챙기시는 현명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됩시다. 옛날에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재밌게도 서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로 불리는 식품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조금 전에 알아본 세 가지 주의점에 해당이 안 되시나요? 그럼 축복받은 몸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효능을 알아봄으로 꼭 드셔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즐겨 먹던 채소가 양배추이며 미국의 유명한 타임스지가 선정한 서양 제3대 장수식품입니다. 칼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U, 비타민 K를 포함하고 있으며 열량도 적고 가격도 저렴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피타고라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도 양배추를 가리켜 인간을 밝고 활력 있게 하며 마음까지 가라앉히는 채소라고 칭송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옵니다. 양배추가 우리 몸에 주는 좋은 효과 중 하나가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양배추도 포함되어 있는 십자화과 채소류가 특별히 이 효과에서 두드러지는데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냉이와 같은 대부분의 십자화과 채소는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해 50% 이상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을 위협하는 위암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식품은 무려 80% 이상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십자화과 채소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 때문입니다. 이 채소들에 함유된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작용을 일으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물질 중 인도스릴 카미놀과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양배추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해 항암 작용에 힘을 더한다고 합니다. 양배추를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았다는 말이 맞죠? 이에 더해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흔히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 젊었을 때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멀쩡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식의 반복적인 식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장 점막에 자극이 된다면 결국 위염으로 발전하고 극단적으로는 위암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은 10명 중 1명꼴로 위와 식도 역류염과 위염, 십이지장염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으며 특히 40세 이상이 전체의 77%를 차지해 나이가 들수록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통계에 나왔습니다. 위에 좋은 식품은 많지만 매우 효과적인 식품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의 재생을 촉진하고 위궤양을 막아주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 성분이 풍부해 앞서 언급드린 3가지 종류의 문제가 없는 분은 양배추를 챙겨 드신다면 위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 의과대학팀의 연구에 의하면 양배추즙을 먹은 위궤양 환자 65명 가운데 무려 62명이 위궤양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뿐인가요?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염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양배추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양배추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혈소판 축적을 방지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므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인다고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뿐만 아니라 당뇨, 비만, 염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본다면 양배추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은 갑상선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혈전용해제를 섭취하고 계신 분들이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양배추를 소량 익혀 드시거나 경우에 따라서 피하셔야 하고 양배추의 좋은 점이 매우 많지만 크게 3가지를 본다면 항암 효과, 위 건강에 큰 효과, 심혈관 질환에 주는 도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양배추가 다르게 보이죠? 경우에 따라서 독이 되거나 보약이 되는 식품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식품에 맹신하지 마시고 자연건강과 함께 지식을 쌓아가며 골고루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은 식품을 즐기시며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앞으로도 계속 알기 쉽게 열심히 정리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연건강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